풍산하면 어떤 기업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풍산은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는데 동전의 문의를 얻기 이전 상태인 소전을 생산하며 동전의 왕국으로 불리고 있죠. 70년대 조폐공사로부터 소전업체로 지정된 풍산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현재 세계 30억 명이 풍산의 소전으로 만든 동전을 쓰고 있죠. 지금까지 만든 소전을 이으면 무려 지구 40바퀴를 돌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 풍산은 국내 기업 처음으로 방위산업에 진출하여 우리 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풍산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우리 손으로 군의 탄약을 작업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흘러 창업주가 별세하고 그의 아들 유진 회장이 정경련 회장에 선임되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풍산그룹은 재계설 상위 기업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소비자에게는 친숙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재계대표가 된 유진 회장과 풍산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진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 된 배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풍산의 역사와 류씨 가문 일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류찬우는 유성영 선생의 12대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풍산유치 서해종파 가문으로 매우 엄한 집안에서 자라났죠. 이후 류찬우는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으로 1,000만 달러라는 큰돈을 모았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해외교포 자본유치 운동에 호응하며 국내로 들어왔죠. 그렇게 1967년 본관이 풍산을 따서 풍산기업을 설립합니다. 이 당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기업들이 설립된 시기로 1년 앞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를 창업했고 풍산과 같은 해에는 포항제철이 1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출범했죠. 그리고 류찬우는 돈을 벌면서도 국가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고리를 늘리거나 펴는 사업인 신동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류 회장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한 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하면 소재 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나 건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부평에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동공장을 건설하게 되었죠. 여기에 70년대에는 조폐공사로부터 소전 생산업체로 지정됩니다. 이후에는 한국을 넘어 대만에도 소전을 수출하고 유럽연합에 유로화형 소전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정되는 등 세계 소전 시장의 강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에 현재 세계의 많은 인구가 풍산이 만든 소전을 쓰고 있죠. 그리고 풍산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방위산업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은 시대적 요구이자 당면과제로 기본 물자인 탄약부터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이때 풍산은 탄약의 기초 소재인 구리를 다루는 업체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민간 기업 최초로 방위산업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방위산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었는데 류 회장인 방위산업 참여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진정한 기업이라면 국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만 살 수 없다. 이 나라 사람이라면 조국을 위해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1974년 풍산은 정부로부터 탄약 제조업체로 지정되며 국내 최초의 탄약 공장인 안강공장을 설립했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안강공장을 방문했는데 류 회장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여 방위산업 외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특혜를 준다는 말이었고 풍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유 회장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이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풍산은 이후 탄약의 국산화를 위해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종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1982년도에는 육군 조병설까지 인수, 부산 동래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풍산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방사물자를 생산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여러가지 논란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풍산은 방위산업이라는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키웠다는 꼬리표가 있었는데 실제 방위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는 필수였죠. 그리고 풍산은 친밀한 관계를 넘어 박정희 대통령 집안과 사돈을 맺기에 이릅니다. 류찬우 회장에게는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장남인 류청은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처녀인 박근영과 결혼하며 큰 화제를 모읍니다. 결혼 당시 류 회장은 박근영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사돈 맺기를 원하던 사람이 줄을 서더니 타계 이후에는 외면하는 인심이 보기 좋지 않다. 내가 앞으로 친아버지처럼 널 아껴주겠다. 이처럼 기업 회장의 아들과 대통령 딸과의 결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물론 이후에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세훈과 최태원의 결혼식도 있었죠. 그리고 류청과 박근영은 6개월 만에 이혼하며 두 집안의 사돈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혼 사유로는 결혼 이후 류청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박근영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었죠. 류청은 이혼 문제로 아버지 류찬우 회장에게 눈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풍산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가 가진 풍산의 지분도 모두 팔면서 현재는 풍산과의 왕래도 없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장남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자 차남 류준이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그 또한 권력자의 딸과 결혼합니다. 전두환의 큰 신뢰를 얻었던 노신영 국무총리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죠. 한때 노신영은 노태우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거물 중의 거물이었죠. 노신영의 딸 노혜경 씨는 미국 스탠퍼드 법대 출신으로 그녀와 류진은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처럼 풍산은 결혼 등을 통해 정책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검찰은 전두환의 비자금이 아들 전재홍에게 흘러갔다고 기소하자 전재홍 씨는 이 돈은 자신의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결혼 축의금을 보게 되면 풍산이 1억 원을 건넸다고 나와 있기도 했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류찬우 회장은 전두환 정권의 거액의 정치자금을 낸 사실 때문에 오공 청문회에 불려나가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류 회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질타했죠. 증인은 모두 34억 원을 청와대에 갖다 바쳤다. 권부인이 돈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게는 돈을 더 주니 많이 싸우는 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다시 시간을 잃은 1999년 류찬우 회장이 별세하자 풍산그룹의 경영권은 차남 유진에게 이어집니다. 1958년 생긴 류진 회장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MBA를 취득합니다. 그는 1982년 풍산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은 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고 선대회장이 작고한 뒤 회장직을 맡고 있죠. 그리고 류진 회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미국과의 인연은 류찬우 선대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풍산은 방위산업 특성상 미국 정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풍산 또한 대미 관계에 큰 공을 들이면서 미국 정재계와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매우 깊은데요. 양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정도로 깊은 관계라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류진의 아들처럼 대했는데 류진은 부시에게 대디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풍산의 미국 법인 준공식 때는 바버라 부시 여사가 참석하여 테이프를 끊기도 했죠. 이 때문에 류씨 일가는 역대 여러 정권에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류진 회장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국내로 초청하는가 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주도하기도 했죠. 2019년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여 류진 회장을 소중한 벗이라고 부르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죠. 여기에 당시 류진 회장은 이지용과 부시 대통령의 만남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는 박미단의 합류에 FTA 협상을 지원하는가 하며 박근혜 정권 때에는 미국 하원의원단과 한국제에게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류 회장은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외 특사단에 포함되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후 부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회담도 이뤄졌는데 그 자리에 유 회장이 배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소 류진 회장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합니다. 당시 류 회장의 자리 배치는 헤드 테이블과 가까운 쪽에 앉으며 주목받았었죠. 류진 회장의 인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인맥도 매우 탄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초기 엘고어 부통령 방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며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마크 리퍼드 주한미국 대사의 안동 방문 또한 그의 주선 후에 이뤄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핵심 인사와도 친분이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류진 회장은 국내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2001년도부터는 정경련 부회장을 맡고 있죠. 국내외로 오가는 빠듯한 일정에도 정경련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죠.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련 부회장 중 개근율을 따지면 1등일 것이다. 그만큼 정경련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다. 이처럼 유 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풍산이나 유 회장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류 회장은 평소 인터뷰를 꺼리는 운동형 기업인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없었죠. 이에 대해 주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교적 가풍이 심한 류씨 집안에서 차남으로 가업을 이어받은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다 2023년 류진 회장이 정경련의 새로운 회장으로 올라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경련의 수장은 주로 대기업 회장이 맡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임은 이례적이란 시각이 존재했죠. 하지만 재계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정재계와 깊은 신뢰를 맺고 있는 류 회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막강한 인맥으로 우리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할지 기대하고 있죠. 또한 류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회장과도 친분이 깊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과 LG, SK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정경련 탈의 상태인데 류 회장의 친분을 활용하여 재가입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2013년 류진 회장의 장남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논란에 휩싸입니다.
언론에서는 당시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서해 선생의 후손이자 방산기업의 오늘 일가에서 국적을 바꾼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이 안 된다. 이에 대해 풍산 측은 국적이 바뀐 것은 사실이며 오너가의 개인적인 일이라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죠. 이와 같은 논란과는 반대로 풍산의 창업주 류찬호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에게 류성룡의 12대 손이라는 사실은 평생의 긍지였는데 평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선조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 류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신으로 신동사업과 방위산업 등 한 우물만 파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죠. 어느 날은 누군가가 류 회장에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사사역장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자 류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땅 살 돈이 있으면 기계 한 대라도 더 들여오겠다. 어떤 누군가는 다른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풍산도 이처럼 성장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류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이 역시 거절합니다. 한 가지만 전력 투구하다 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내가 시작한 일만큼은 세계를 쥐고 흔들 정도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풍산은 류성룡 선생의 선영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교육재단을 세워 고향의 풍산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는가 하며 서해가 후학을 양성한 서원과 그 일대 땅을 기증하기도 했죠. 여기에 육군 사관학교에는 체육관인 서해관을 건축했고 해군의 이지스함인 서해 류성룡함도 지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KBS 드라마 징비록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죠. 징비록은 난중일기와 함께 임진왜란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류찬호 회장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말을 전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다 보니 나의 손조인 서해 선생님께서 외적을 물리치는 데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며 국방에 여념이 없었던 그 유지를 만에 1이나마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고 신명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